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해요. 오늘 아침 7시쯤 집 근처 복지관 앞에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땅에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느껴졌고 우편함 옆에서 작은 종이봉투가 바람에 휘날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을 뻗어 봉투를 주웠는데 그 안에는 며느리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손주 양육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이었는데 봉투가 잘 접혀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간 긴장된 마음에 편지를 펼쳐 살폈다가 문득 실수로 그 일부를 접힌 채로 아들이 현관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되더군요. 준영이 낮은 목소리로 "이 편지 너 혹시 봤냐?" 하고 묻는데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남아있던 편지 일부를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확인했고 그 흔적이 곧 집 안에서 가족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얼굴에서 불편한 기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포착되었고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이 편지를 서랍 깊숙이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를 직접 만나 편지 내용에 대해 묻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 만남이 오늘 오후 3시 집 근처 카페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 김혜진의 조용한 목소리가 식탁을 가르더군요. 밥 냄새가 가득한 저녁 7시 무렵 깔끔하게 놓인 편지 봉투가 식탁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혜진은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믿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옆에 앉은 남편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조용한 식기 긁히는 소리가 긴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혜진은 목구멍을 삼키다가 눈가가 이내 젖어드는 걸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가슴 한켠에 무거운 눌림이 느껴졌지요. 그럼에도 나는 편지 봉투를 식탁 및 서랍 깊숙이 숨겨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평화의 균열을 보이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계속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음 날 오전 며느리에게 손주 양육비 관련 내역서를 확인하러 가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에 절망에 가까운 긴장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오후 3시 집 서랍을 열자 묵직한 서랍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이따금 종이 더미가 서로 부딪히며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양육비 관련 영수증과 내역서가 섞여 있는 서랍 깊은 곳을 뒤적거리던 중 몇 장 누락된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순자님, 송금 기록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수증 원본을 저희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서류를 펼쳐 날짜와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지만 확실히 몇 건의 기록이 비어 있더군요. 조용히 숨을 내쉬고는 서랍 한쪽 구석에 그 영수증 더미를 조심스레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리사무소 방문 날짜를 잡기로 결심하고 수첩을 꺼내 오늘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도망가는 것처럼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거실의 냄비에서 팬 무거운 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뚜렷이 들리더군요. 그 순간 부서져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 사이로 아들이 서서히 다가오며 말했답니다. 혜진 씨, 이 편지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나요? 며느리 김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쏘아붙였답니다. 왜 그런 걸 직접 묻는 거예요? 이젠 가족끼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혼할 생각이랍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창문 너머 친정 부모님 댁에서 다급히 전화를 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편지 조각들을 집어들며 그중 일부 날짜와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는 편지 파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증거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징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마음을 정해 휴대전화를 꺼내 다음날 오전 법률 상담 예약을 바로 잡았답니다. 오늘 밤 집안 분위기는 온통 무거워지면서도 더 이상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더군요.
전화기 벨소리가 오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에 든 수건을 천천히 접으며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속이 정말 뭔지 털어놓으셔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날카로웠고 커피 향이 은은한 거실 공기에 긴장을 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숨죽이며 그간 며느리와 비밀스럽게 주고받던 약속을 무심코 언급했고 그 순간 아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영은 냉정하게 왜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비밀이 있는 거냐? 우리 가족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겠느냐고요? 라며 따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곁에 놓인 서랍에서 법률 상담 예약 안내문을 꺼내들었고 화면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준영이 잠시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걸려와 그 약속 때문에 가족 사이가 더 틀어지고 있다. 어머니가 직접 변호사한테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챙겨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순자 씨, 이 부분 좀 보시게요 라고 말했더군요. 손에 든 계산서와 양육비 관리 내역서가 맞닿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 명세서 중 일부 날짜와 액수가 이전 상충해서 허위 가능성이 제기되었소.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펼치며 조심스레 경고하더군요. 나는 그 문서를 천천히 펼쳐 날짜와 도장, 인감까지 자세히 확인했는데 분명 기록에는 몇 군데 불일치가 보였고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더군요. 지금 상태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니 며느리와 직접 만나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오. 변호사의 말에 가죽 의자 냄새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전화를 직접 걸어야겠다고 오후 3시에 집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일정한 템포로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신중한 발언은 결국 이 문제가 가족 간 신뢰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다음 행동으로 며느리를 방문해 사실 확인과 이해를 구하려는 전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자 박순자는 낮게 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듯한 가벼운 소리가 이어지고 전화기 너머로 딸의 친구인 지영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오후 늦게 들은 소식인데요. 며느리가 아들과 연락을 끊고 친정집에 머무르고 있대요. 빨래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세탁세제 냄새가 집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말은 박순자의 마음을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더군요. 가족 모임 일정도 당분간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며느리 쪽에서 상황을 좀 더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박순자는 통화가 끝난 후 휴대폰 알림창을 열어 며느리가 보낸 단체 채팅방에서의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임 날짜가 급히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여러 가족 구성원의 이름 옆에 떠 있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 기록을 더듬어 내려가면서 중간에 며느리가 아들과 대화를 중단한 부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박순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가족 관련 서류 더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서류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얽힌 비밀 편지가 들어있는 서랍이었고 손에 닿는 순간 숨겨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곧이어 저녁 뉴스 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남편이 조용히 텔레비전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주 가족 모임을 어떻게 다시 정할지 골몰하기 시작했더군요. 박순자는 조용히 서랍을 닫고 손에 쥔 휴대폰을 꾹 눌러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선택했습니다. 모임 날짜 조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천천히 이야기해보자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그녀는 다시 서류를 숨겼습니다. 어린 손주가 좋아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던 탁자 위에 손이 닿았지만 선뜻 손에 들 수 없었고 다음 주 가족 모임 날짜를 다시 잡고 조율하는 전화를 꼭 해야만 한다는 사실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커피 향이 잔잔히 퍼지는 아침, 소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넘기며 냉철하게 말했지요. 아들분께서 며느리님의 개인 통장 내역을 모두 공개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군요. 서랍에서 조심스레 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에는 최근 몇 달간 확인되지 않았던 큰 금액 출금 기록들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이 내역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며느리님께서 격한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것을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문서 위에 남겨진 은행 도장과 날짜를 찬찬히 훑으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쪽 가족끼리 서로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참이더군요. 조금 전 울리던 전화벨이 또 울리면서 긴장을 더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탰습니다. 앞으로 조정기일을 잡아 며느리님과 마주하셔야 할 겁니다. 일정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는 채로요. 병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지요. 손에 쥔 진료 대기표를 한 번 더 바라보면서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에는 간호사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며느리분께서 직접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하셨고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라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그 내용을 몇 차례 읽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문자를 저장한 뒤 전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며느리의 이번 주 건강 상태와 예약 내역이 남아 있었는데 다음 예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이 보였습니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으며 며느리가 직접 대면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저는 다음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건강 상태 확인과 함께 새로운 방문 일정을 잡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화기로 예약 담당자와 통화하며 오늘 오후 3시로 방문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가 다시 한번 짙게 느껴졌고 진료 대기표를 손에 꼭 쥔 채 조용히 다음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집 앞 마당에 앉아 손주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히 나는 포장지 안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책과 몇 개의 작은 과자가 들어있었지요. 그때 옆집 김 씨가 천천히 목소리를 박순자 씨, 며느리와 연락은 닿으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 기록과 함께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전송 확인 표시만 남아 있었지요. 새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고 주변 정원의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오는데도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손주가 기다릴 생각에 선물을 직접 전하려 했지만 연락이 잦아나 이대로 미뤄져야 할 것 같아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선물을 들고 복지관에 맡긴 도서 정리 일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아침 8시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거실까지 퍼져오더군요. 저는 느릿느릿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메일함 화면에 노란색 경고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무서 자동 음성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관련된 소득 신고 누락 건이 긴급하게 확인되어 본 기관에서 통지를 드립니다. 라는 기계적인 안내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알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는 며느리의 손주 양육비가 개인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적혀 있었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벌금과 법적 조치가 임박해 곧 가족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주방문을 열고 들어와 화면을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고를 안 했다면 법적으로 큰일 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으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내역을 바로잡는 절차를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챙긴 뒤
곧장 동네 세무서 방문 예약 전화를 걸고 오늘 오후 1시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곧 있을 방문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약 봉지를 조심스레 집어들며 나는 약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천천히 맡았습니다. 물병을 옮기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깨웠고 아침 6시가 훌쩍 지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아들 준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세무서 예약 시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무조건 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나는 약 봉지 옆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살폈고 세무서에서 온 문자 알림이 똑똑히 예약 시간을 알려주는 게 보였습니다. 약 복용 기록 앱에서도 그 시간과 날짜가 분명히 등록되어 있었지요. 아들의 한마디는 단호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약 봉지를 다시 잘 정리한 뒤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그날 세무서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무거운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나는 꼭 그 세무서 방문 일정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날씨 변화가 심하니 몸 건강히 또 다음에 봬요.